자, 이제 뭘 해줄 거냐면, 기본 설정이랑 몇 가지를 좀 잡아줄게요. 자, 제일 먼저 내 메뉴로 들어가셔서 관리 들어가실게요. 그러면 우리 기본 설정했던 부분 있죠? 요 옆에 보시면 기본 서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서체 설정 눌러보세요. 자, 여기 뭐냐 하면 여러분들 블로그 포스팅 글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어떤 서체 설정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서체를 설정해 놓은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여기 서체 한번 눌러보세요. 서체. 그러면 나눔 고딕, 나눔 명조 뭐 쭉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권장드리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여러분 컨텐츠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 컨텐츠가 정보성 컨텐츠다. 그러면 고딕 계열의 수채를 권장. 그 다음에 약간 감성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내용의 형태다라고 하면 명조 계열의 수채를 권장. 무조건은 아닌데 보통 그렇게 많이 우리가 권장을 해요. 자, 그런 이유는 뭐냐면 가독성 때문에 그래요. 가독성. 먼저 고딕 계열의 수채는 각이 딱딱딱딱딱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되게 뛰어나서 정보 전달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명조 계열의 수채도 가독성이 되게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크게는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보고, 그 다음 안에 들어가면 송골시체라든지 여러 가지 스크립트체들도 있는데 사실 송골시나 스크립트체 같은 경우는 포인트의 개념으로 쓰는 거는 괜찮지만 본문건 전체를 그렇게 쓴다라고 하면 가독성이 떨어져서 사용자들한테 불편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간혹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쌤, 근데요, 제가 자주 들어가는 블로그는 전부 다 송글시체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 목소리 많이 오고 방문자 수도 많던데요? 이것도 많고. 그거는 그 사람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조회수 잘 나오고 방문자 수 많고 그런 거예요. 근데 새로 시작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으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마루보리는 어떠세요? 마루보리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금 희정씨 같은 그런 컨텐츠는 정보 전달보다는 약간 다른 개념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마루보리 수채도 괜찮아요. 제가 시니어 컨텐츠 할 때 전부 다 마루보리 쓰거든요, 저는요. 네, 마루보리가 약간 그런 느낌의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여기서는 나눔 고딕을 쓰고 있어요, 나눔 고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글자의 크기. 글자의 크기인데 이 글자의 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블로그의 주 타겟 대상의 연령대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블로그 운영하려고 하는데 주 타겟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야. 근데 만약에 글자를 갖다가 19, 24 막 이런 거 쓰면 어떻게 써요? 안 봐요, 그 친구들.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운영하는 블로그의 주 타겟 대상이 6, 70대야. 15, 막 이런 거 쓰고 13 이런 거 쓰면 어떻게 써요?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느낌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0대 후반, 20대 초반, 물론 10대,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은 블로그 안 해요. 안 해요. 거의 다 뭐 틱톡, 인스타 뭐 이런 거에 뭐 더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13, 15 정도.
그 다음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이 정도다. 그러면 한 15, 16 정도. 그리고 3, 40대를 넘어갖고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 살짝 걸쳐진다. 그럼 한 16에서 19 정도. 그게 넘어간다. 그러면 뭐 19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외인데, 그래서 연령층을 고려해서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6을 기본 수채의 글자 크기로 해요. 자,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글자 색깔이에요, 색깔. 자, 보시면, 우리가 블로그 기본 바탕색이 뭐예요? 흰색이죠, 흰색. 흰색에 어떤 색이 제일 눈에 잘 띄겠어요? 까만색이죠, 까만색.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는 완전 까만색보다 한 톤 위에 걸 잡았죠.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왜 이렇게 생겨요? 완전 검은 것보다는 편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색감이 드는 그런 느낌이.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완전 까만색, 완전 하얀색. 이게 원래 웹 디자인 할 때는 약간 조심해야 되는 색. 눈의 피로도를 높여요. 아, 그러니까 방금 희정 씨가 말했던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게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완전 까만색, 완전 하얀색은 쨍한색, 비비드 컬러라 그래서 눈의 피로도를 높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 톤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웹 디자인 작업할 때도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약간 그런 느낌을 표현할 때는 의도적으로 한 톤을 낮춰서 까만색, 하얀색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한 톤을 낮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행간. 행간은 어떤 부분을 고려할까요? 행간. 선생님, 어. 너무 짧으면 글이 사진 듣고 너무 네. 넓으면 헐렁거릴 것 같고 응. 짧다면 그렇고 행간은 글자의 크기. 글쎄요. 네. 글자의 크기에 따라서 행간을 좀 더 넓게 줄 건지 좁게 줄 건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글자의 크기를 내가 24로 했어. 근데 여기 보시면 180, 170, 160 이런 거 하죠. 그러면 답답해 보여요. 근데 반대로 13이나 15 정도 되는데 뭐 180이나 190이나 이런 거 좋죠. 그럼 정말 성의 없어 보여요. 띄엄띄엄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 역시도 얼마가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글자 크기 16 주면 180 정도 주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정렬이라고 있죠, 정렬. 이거는 단락정렬을 말하는 건데, 자, 단락정렬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요? 그래 진짜 음, 나는 어떤 부분을 고려할까요? 자, 이 정렬은 사실은 디바이스를 고려한다고요,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가 뭐냐면 기기. 그러니까 블로그 포스팅을 어디서 보느냐?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PC에서 봤죠. PC는 화면이 넓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블로그 글 쓴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글자들이 가운데 정렬로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모양 내놔도 줄바꿈 막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블로그 글 있죠. 모바일에서 봐보세요. 그러면 맥락 없이 뚝뚝 줄바꿈 되어 있고 그리고 얘가 디바이스가 바뀔 때마다 전혀 의도와는 상관없이 줄바꿈이 막 뚝뚝뚝뚝 이렇게 되겠죠.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렬은 좌측 정렬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줄바꿈 하는 거 있죠. 줄바꿈 하는 거는 아무 때나 줄바꿈 하는 게 아니고 단락이 바뀔 때만 줄바꿈 하는 거를 권장. 그러면 하나의 단락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디바이스가 바뀌어도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왜?
줄바꿈은 단락이 바뀔 때만 바뀌어 있으니까. 그리고 좌측 정렬이기 때문에 기준점은 그대로 있죠. 이렇게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를 제작을 했을 때, 네, 또 글이 요만큼 돼가지고 내가 단락을 나누잖아요. 네. 그럼 휴대폰으로 봐도 그게 진짜 되는 겁니까? 이 본문글이 그냥 단락이 한 덩어리 채로 줄바꿈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계속 이렇게 움직이지만, 움직여도 결국은 단락이 바뀔 때만 줄바꿈이 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맥락 없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게 좌측 정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렇게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컨텐츠 공유 설정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컨텐츠 공유 설정 눌러보세요. 요거예요. 이게 글의 저작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2차 저작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긁으려고 하면 안 긁어지는 거 있죠? 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CCL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를 사용하겠다라고 체크하세요. 네. 그리고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 두 번째,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내가 발행한 포스팅 글을 긁어가서 저거가 2차 저작을 해서 영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허락하는 게 좋을까요? 허락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발행한 내용들이 순수 창작물이야. 다른 데는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내가 발행한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친구들이 없어. 그러면 무조건 허락하지 않으면 좋겠죠.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 글은 진짜 나만 한 글이야. 내가 알고 있는 나만 이 세상에서 나밖에 모르는 내용이야.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퍼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검색 살짝만 하면 금방금방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나한테 굳이 내 글에서 찾지 않더라도 다른 데 어디 가도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허락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허락해서 이 사람이 내 걸 퍼가서 뭔가를 하죠. 그럼 그 흔적이 남아요. 그럼 그 링크를 통해서 나한테 유입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나왔어요? 네, 하여튼 글 복붙하면 그 있잖아요. 뭐 어디서 긁어 왔습니다. 뭐 인용했습니다. 이런 거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근데 저는 허락하지 않음으로 해놨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막 작성하는 내용들이 진짜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저만 아는 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제가 했던 내용들 조금만 검색해보면 또 나오는 내용들도 많아요. 자, 저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냥 싫어. 이유 없어. 그냥 누가 내 거 긁어가는 거 싫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싫어. 막 싫어. 약간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이랑 마우스 우클릭 방지. 이거는 당연히 사용하죠. 근데 이거 사실 해도 우리는 또 다 긁어오죠. 그죠? 그렇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림은 왜 합니까? 긁어가지 말라고. 아, 여러분, 우리 긁어가고 이렇게 하면 드래그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다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꾸미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 그대로 넣으셔도 크게 문제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메뉴글 동영상 관리. 그건 누르니까요. 네. 지금 블로그에서 그냥 CCL 리디스 쓰게 되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네. 상관없죠.
자, 볼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상단 메뉴 설정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요 상단 메뉴 설정이 뭐냐 하면 잠깐만요, 여러분. 제 프로필 바뀐 거 보이시나요? 알고리즘이, 뭐야? 아니, 또 왜 이래?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이 상단 메뉴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보면 프롤로그하고 블로그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단 메뉴 지정에 보시면 공지사항이랑 유튜브 수익하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여기 보시면, 프롤로그, 블로그, 공지사항, 유튜브 수익화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지도 서재 태그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제가 일부러 체크해 볼게요. 원래는 저희가 안 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확인. 그리고 얘를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요, 저 친구들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자기 마음. 맞죠, 자기 마음? 자, 일단,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저는 이거 다 체크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막 저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나와 있는 게 일단 싫어요. 자,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게 싫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조금이라도 내 본문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제가 일단 구성을 한 이유가 있다고 했죠. 사람들이 블로그 포스팅 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눌러가지고 본문글에서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사전에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친구들은 아예 체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결국 제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니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공지사항이랑 유튜브 수익화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그죠? 공지사항이랑 유튜브 수익화. 이거는 뭐냐 하면 제 카테고리 중에 보면 디자인 교육, 마케팅 교육, 유튜브 수익화 공지사항이 있는데, 디자인 교육과 마케팅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버튼에 이미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버튼에 없는 친구들만 혹시라도 사용자가
한 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이 친구는 보면 사실 우리가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건 나중에 제가 수정을 해야 돼요. 만약 이걸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겹쳐지는 부분이잖아요. 겹쳐지는 부분들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쌤, 태그 가지는 왜 가만히 이거요? 네. 자기가 글 쓰면 샵을 넣어요. 네. 그건 왜? 네. 선생님께서 왜? 이거요? 네. 이거는 태그로 가는 탭인데. 마지막에 네. 이거 하면 돼.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이 탭을 그냥 보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거 체크하면 여기에 그 태그가 나오는데 굳이 내 태그를 보여줄 필요 없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롤로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프롤로그라는 친구는 저는 사용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필수는 아니죠. 이 프롤로그가 뭐냐 하면 여러 개의 내용을 이렇게 한 화면으로 끌어모은 거예요. 홈페이지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보면 메인 페이지 있잖아. 메인 페이지 같은 형태로 꾸며 놓을 때 보통 우리가 프롤로그 형태로 이렇게 꾸며 놓아요.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요거 자체가 프롤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포스팅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가져다가 정리를 해서 놓아 놓은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표 메뉴라고 있죠. 대표 메뉴. 대표 메뉴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실제 웹사이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주소를 딱 치고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뜨는 화면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덱스 페이지 또는 메인 페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덱스 페이지, 메인 페이지로 개념으로 사용할 거를 어떤 걸 쓰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프롤로그를 쓰겠죠. 프롤로그처럼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근데 이런 프롤로그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블로그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블로그 내용 포스팅이 첫 페이지 화면으로 탁 뜨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를 치고 들어갔을 때.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기 블로그라는 친구를 눌러볼게요. 블로그. 자,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페이지당 걸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한 페이지에 포스팅, 몇 개의 포스팅을 보여줄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뭘로 체크되어 있어요? 다 틀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블로그를 뭔가 하나를 탁 누르고 들어가죠. 그럼 블로그를 뜰 거 아니에요. 뜰 때 포스팅이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보이게 되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권장드리는 거는 한 개를 권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70%, 7대3 비율로 모바일이 많죠. 근데 모바일에서 3개, 5개 했다. 그러면 한참 가겠죠. 사람들 끝까지 안 봐요. 끝까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PC로 할 때는 보통 3개, 5개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넓잖아요. 넓으니까 조금만 내리면 한 페이지 끝나요. 그래서 일부러 체류 시간을 늘리려고 이렇게 3개, 5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PC보다 모바일이 더 많은데 3개, 5개 해놓으면 안 넘어가요, 끝까지. 그러면 뒤에 거는 그냥 에이 하고 넘어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한 개를 권장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무조건 한 개를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뭐 제가 한 개라고 권장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난 3개가 괜찮아요. 그럼 3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관리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이제 우리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레퍼런스 할 때, 블로그 레퍼런스 할 때 카테고리도 레퍼런스를 해놓는 게 좋다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레퍼런스 포인트가 뭐 있었어요? 제일 먼저 블로그명,
다음에 핸들, 핸들의 그 아이디, 그 다음에 별명, 닉네임, 소개, 프로필, 그 다음에 그 모바일 앱 커버, 그 다음에 그 스킨 이미지, 그 다음에 카테고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카테고리는 요 카테고리 말고 분류, 우리 분류 있었잖아요. 주제 분류하는 거. 그거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블로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의 카테고리도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미리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세팅을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기획의장에서 그런 것들을 해갖고 오면 나머지 부분들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이런 카테고리가 하나씩 생겨나고, 구분선 추가를 누르면 요거 있죠, 요거. 요게 구분선이에요. 이렇게 생겨나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삭제를 통해서 지우실 수가 있고. 자, 연습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카테고리 추가 눌러 볼게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친구 카테고리명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해보세요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카테고리 옆에 글개수 표시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다. 왜? 왜? 사람들한테 볼수 있어. 그림 아니면 하는 게 자,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는데, 저는 글개수 표시를 하는 걸 권장해요.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블로그에 딱 들어갔는데, 카테고리가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야. 그래서, 아싸! 하고 탁 누르고 들어갔는데, 글개수 표시가 없는 상태였어요. 쉽게 말해, 글이 없는 카테고리야. 그래서 보고 아싸 하고 탁 들어갔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럼 A 하나도 없네?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을 거네. 다른 카테고리인데 이 카테고리도 내가 관심 있는 거야. 누르고 들어갔는데 또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용자 입장에서. 짜증도 나지만 뭐야 뭐 나가버리겠죠. 근데 똑같은 똑같은데 카테고리에 글개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틀리긴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사용자라고 하면 들어갔는데 카테고리가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 근데 글개수가 0으로 표시되어 있어. 내 관심 있는 건데? 다음에 와봐야지. 내가 관심 있는 건데 글이 없어. 그럼 나중에 글이 만들어진 건가? 다음에 한번 와봐야지. 한 번이라도 이 사람한테 재방문할 수 있는 어떤 빌미 요소를 제공하는 거죠. 똑같이 글 내용이 없는데요. 그런데 앞에 같은 경우는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없어. 그럼 실망하겠죠. 그리고 신뢰하지 않겠죠, 카테고리를. 그러면 다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겠죠. 그런 거네요. 자, 그래서 저는 체크를 해서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가 작성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 얘가 밑에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또는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세요. 선택하고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동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볼게요. 지금 디자인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친구는 보니까 옆에 대표라는 거 붙은 거 보이시나요? 대표.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아까 상단 메뉴 설정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상단 메뉴의 설정에 저는 지금 프롤로그가 체크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블로그를 체크하죠. 여기서 대표 메뉴로. 그러면 사용자가 내 블로그로 들어왔을 때 블로그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내 블로그 포스팅 중에 하나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포스팅을 보여주겠느냐를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디자인 교육이 대표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블로그를 체크하면, 대표 메뉴를 체크하면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있는 디자인 교육에 있는 포스팅이 첫 번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어디서 지정하느냐? 여기 밑에.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얘가 대표 메뉴가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웹툰 카테고리 지정 안 하면 근데 피싱도 대표 카테고리를 지정 안 하면, 그렇죠. 카테고리를 따로 지정 안 하면, 될 네네네. 자, 다시 이번에는 프롤로그로 가볼게요. 프롤로그. 프롤로그. 자, 프롤로그는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 화면을 말하는 거예요, 요 화면. 자, 요 화면을 말하는 건데, 이 프롤로그도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글 강조형과 이미지 강조형. 제가 일부러, 저는 원래 이미지 강조형이거든요. 요 글 강조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새로 고침 해볼게요. 이게 글 강조형.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건드려 줄 수 있긴 해요. 근데 홈페이지 블로그에는 얘가 좀 안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글 강조형보다는 이미지 강조형을 제가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프롤로그는 사실은 포스팅이 몇 개 안 될 때는 안 쓰는 게 나아요. 왜?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짜임새 꽉 짜여져 있을 때 쓰면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포스팅 10개 미만일 때는 프롤로그 안 거는 게 차라리 나아요. 포스팅 10개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프롤로그 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메인 이미지 목록 이런 것들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확인 누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일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요거예요. 메인 이미지 목록 요거 3개. 자, 그 다음에, 여기 체크를 안 했구나. 그 다음에 글 목록형은, 요거 우리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요거까지만 설명을 좀 쉽게요. 새로 고침 해볼게요, 다시. 요 밑에 보이시죠? 공지사항, 디자인 교육, 공지사항 3개, 디자인 교육 3줄. 이렇게.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여기 변경 버튼 눌러서 다른 걸로 카테고리를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블로그시 질문, 배달 중지.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알고리즘과도 상관없고, 괜히 지저분해 보이기만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해주면 인테리어 공사 끝. 여기서 뭐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도 잡아줄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메뉴 관리. 블로그시 질문. 네. 자, 일단 영상은 여기서 제가 끊을게요.